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해 열대야였고 경산 26.8, 구미 25.9, 포항 26.3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영천, 구미, 안동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안동 33도, 상주 31도, 포항 33도 등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5에서 2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철망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또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통 전까지 해결해야 할 점들도 많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교통 지도를 바꿔 주민 편의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사업. 하지만 전철망이 대구와 경북의 여러 도시에 두루 걸쳐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광역 전철망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운영 방안과 운영비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철의 운임과 환승 체계 등을 어떻게 구축할지,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살릴지도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광역교통요금제 혹은 대중교통 간의 환승 체계라든지 이런 노선망들이 같이 정비가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역권 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환승교통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환승교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승센터 같은 것들이 잘 확충돼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광역전철이 지나는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내 대중교통하고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또 도시교통화를 시킴으로 해서 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계별 전략과 계획에 따른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화랑세인 지역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의 핵심은 내년부터는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특별히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최근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에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을 잘 갚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까지 줄여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의 산출과 분할 상환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질적 구조의 개선이 주요 취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주택 분양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서까지 누가 새로 집을 분양받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2만 가구 넘게 입주가 예정돼 있어 대출받을 사람에게 당장 타격이 예상되고 주택 가격도 조정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대회 2만 7천 호 정도의 어떤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대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1년도 안 돼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혀 주택 수요자들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100 이하로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에 다시 100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였지만 이번 달 지수는 101로 나타나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 수입 전망지수는 100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고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106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조리사나 돌봄 교사, 교무 실무사 등을 교육 공무직이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유독 대구에서 이들이 급식비조차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22일째 천막농성, 61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4만 원에서 10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 인천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13개 시도가 재량 휴업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구는 경북과 함께 무급입니다. 2013년도에 장기 근속을 통과를 시켜서 1년에 2만 원씩 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호봉제 겸으로 해서 공무원과 교사는 13만 원 정액 급식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교육 공무직은 밥값이 0원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명절 휴가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급식비는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한 걸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학실무사나 조리사 등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은 대구에만 6,800여 명으로 교원을 제외한 학교 공무원 2,50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급식비와 유급 휴일 등 각종 처우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 5월 경북도 내 10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돼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포항의 일부 학교가 다시 인조잔디로 재시공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입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돼 지금은 학생들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포항의 3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다시 새로 깔기로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학교들은 최근 친환경 인조잔디가 개발된 데다 천연잔디를 깔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유지하기가 힘들지요. 거기 예를 들어서 축구하러 스파이크가 있고 매일 애들 뛰고 하면은. 지형이 높은 학교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마사토를 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쌓여 질병 유발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가 약해 학생들의 부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5, 60도씨까지 올라가는 아스팔트와 같은 초고온 현상을 만들어내서 화상이나 열상의 위험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그래요. 도교육청은 인조잔디를 재시공하는 학교는 축구부가 있거나 집안 문제 등이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합니다. 도교육청 방침은 인조잔디 하지 말란데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예, 교육부에서 그 학교 선택권 보장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 학교에서 강력하게 인조잔디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교육 당국이 운동장 개보수 방식 결정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졸속으로 재시공 결정을 하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근처에서 2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경북대 대학원생 26살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는데 경찰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분로를 건너는 한 남성과 승용차가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 대구지역 본부와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등은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도농 상생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농촌 체험이나 환경 보호 운동 같은 다양한 도농 상생 운동을 펼치기로 했는데 특히 농협은 여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농촌 방문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지역 주요 피서지에 119 시민 수상 구조 대원을 배치합니다. 소방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수상 구조 대원은 모두 1,200명으로 경북 지역 56개 피서지에 하루 평균 400여 명 정도가 고정 배치돼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대구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대구 중앙고 동북편에서 신천시장까지 0.7km 구간에 145억 원을 들여 저수로와 둔치, 수변 생태공원, 생태하천 탐방교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두산 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3거리까지 1.6km 구간에 1단계 복원 사업이 끝났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7시 대구 중앙고 운동장에서 범어천 생태하천 준공 기념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